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탐험창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검색하시고 사협회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팝업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자격증 신청하는 방법의 절차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방법은 신청자가 지방협회에 신청하게 되면 지방협회에서는 모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중앙협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협회는 한 2주 정도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보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직접 신청은 받지 않고요. 무조건 등기 발송만 된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급 수수료 및 회비를 지방협회에 입금하셔야 되는데요. 자, 자격증 발급 방법은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꼭 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수료를 꼭 납부를 하셔야지만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왜 수수료를 받냐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의 11조 4항에 보면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협회비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 50,000원, 그래서 총 70,000원을 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나중에 제가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이 금액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사회복지사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자, 사회복지사 발급 신청서 요 한 분은 이 다운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르면 여기 한글 파일이 나오게 돼요. HWP 한글 파일 있죠? 이 한글 파일을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 자격증 신청하는 방법도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 3.5 곱하기 4.5인데요. 이 이제 반명한 사진들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사진 크기가 반명이 이게 3.5 곱하기 4.5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양식을 쓰기 위해서 이 신청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크기가 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3장이 필요한데요. 한 장은 신청서에 부착을 해야 되고요. 이 부착하는 거는 우리가 사진 파일 있죠. 파일로 해서 신청서에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장은 우편으로 동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붙을 사진이고요. 또 한 장은 회원증에 붙을 사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확인서 또는 재외국민 신고서 원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결격사유 서류 우리말로 번역된 공증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이 이후의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사회복지 자격을 취득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이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에 관련된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들었던 경우 또는 그냥 학점 이수만 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원, 전문대학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우리가 최종학력 증명서가 있죠.
즉 뭐예요? 학위를 의미합니다. 학위증하고 성적증명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현장 확인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끝나고 나면 확인서 2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 한 장은 보고서에 들어가고 한 장은 낱장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자격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서 한 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적증명서, 뭐 학위증명서 이런 서류들은요. 최근 90일 이후에 90일 이내에 원본 서류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원본이다라고 하면은 학위증을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아무거나 서류 있죠. 그 서류로 받은 그런 주민센터에서 받은 서류라든지 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서 출력하는 그 수수료 내고 출력하는 서류들을 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본으로 성적증명서와 학위증명서를 출력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서가 있었죠. 실습 확인서는 90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만약 내가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신청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있었던 신청 발급 신청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진 3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마지막으로 실습 확인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학과에서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굴 걱정하냐? 학점은행제 이수자입니다. 학점만 이수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신청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업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신청서였죠. 신청서 한 장, 사진 3장,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최종 학력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점만 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졸업한 대학교의 학위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력하시면 되고요. 2번째, 성적표입니다. 자, 이 성적표는 대학교 성적표가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성적표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학점 1학점당 1,000원씩 해서 학점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점 인증이 된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을 모두 이수했는지 요것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가 현장학습 실습 확인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대학교 졸업생이나 졸업자나 학점은행 이수자나 이렇게 서류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아동복지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아동복지론, 사회복지 선택 과목에서 겹치는 과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쉽게 생각하면요. 선택 과목 하나를 듣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성적표를 2개를 내야 됩니다.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성적표, 그다음에 대학교 성적표를 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학점을 이수했는지, 즉 60점 이상의 성적이 나와서 학점 이수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라고 하면 성적표가 2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발급 신청서입니다. 발급 신청서 한 부를 제출해야 되고요. 2번째가 사진입니다. 사진은 뭐 한 장에서 3장이 필요하다. 자, 3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번째라고 하는 것은 최종 학력 증명서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번째가 성적 증명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가 실습 확인서입니다.
이 5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내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대학교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여 위에 있는 증명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증명서요? 국가평생진흥원의 성적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자, 7번째인데요.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처음에 말씀드렸죠. 발급 수수료입니다. 10,000원을 발급 수수료 10,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뭐 인천에 산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다. 경기사회복지사협회 여기에 이제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뭐 물론 인천에 산다고 해서 서울사회사협회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천에 살아도 경기사회복지사협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접수한 곳에 한 협회에 그 등록비를 발급 수수료를 입금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금을 해야 되는데요. 입금을 할 때는 통장에 우리 생년월일 협회에 입금을 해야 되고요. 생년월일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년월일 홍길동 해서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800101 홍길동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해야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름만 넣어서는 그 누군지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넣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니 이름 플러스 생년월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생년월일을 하지 않고 생년을 하지 못하고 이름으로만 만약 그 수수료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거 바로 협회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 내가 이름을 홍길동으로만 보냈다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은 그 협회에서 확인해 주니까 그것을 안 당시 바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 사진이 한 장에서 3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사진 한 장을 더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들어갔던 게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사진을 한 장을 넣었기 때문에 붙였기 때문에 굳이 이제 사진을 넣지 않아도 되고요. 자, 아까도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협회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얼마 넣어야 됐어요?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을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이 7만 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7만 원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요. 자,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원이고요. 자, 회원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그다음에 회비 5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회비 5만 원, 뭐 이렇게 회원증 발급비 10,000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뭐 자격증만 받겠다라고 하면은 요 밑에 거 안내도 무관합니다. 이거는 이 회원증이라든지 회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요. 선택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통장에다 7만 넣지 않아도 되고요. 10,000원만 입금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0원만 입금을 시켰으면 자격증 한 장만 받는 거겠죠? 이때는 사진은 한 장만 필요합니다. 왜? 자격증만 받을 거니까 자격증에 붙을 사진 한 장만 넣으시면 되고요. 회원증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사진이 2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회원증 받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수수료도 2만 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뭐 회원증 나는 회비 안 낼 거야 하신 분들은 자격 발급 수수료 10,000원만 납부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보통 연초죠. 연초 뭐 1월 달, 12월 달 연말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격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한 번에 이제 몰리게 되는데요.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어떤 순서로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우리 집단입니다. 집단으로
신청을 한 곳이 제 1순위입니다. 1순위. 이 집단 신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학교예요.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복지학과에서 또는 뭐 아동복지학과라든지 뭐 요새는 뭐 행정복지학과, 뭐 많은 노인복지학과, 많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과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들이 집단 신청이라고 얘기해서 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는 개인이죠. 개인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2순위입니다. 2순위고요. 개인 신청에서도 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자, 이분들은 3순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보통 자격증이 나올 때 보면은 그 빠르게 나오면요 2주면 나오긴 합니다. 2주 정도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많게 몰렸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보통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순위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하고 그 이후에 개인 신청으로 회비 내지 않으신 분들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뭐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뭐 늦어야 정말 늦는다라고 해도 두 달 안 됩니다.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면은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선택해서 자격을 신청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아까도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등기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협회에 보내면 되시는데요. 강원도 협회에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이 계좌번호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에 홍길동 생년월일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협회 등기를 보낸 이후에 뭐 등기 발송되면은 등기가 도착했다라고 이제 우체국이라든지 연락이 오잖아요. 그때 한번 협회에 전화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잘 도착했는지 뭐 불편한 서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지방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